네, 오늘은 국소 전립선암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밑에 밤톨 모양으로 있는데 이 전립선에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자라서 악성 종양을 만드는 것이 전립선암입니다. 병이 다른 전기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임상 병기를 간단히 살펴보면 전립선암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수술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를 일기라고 합니다. 암이 직장 수지 검사에서 만져지지만 전립선 내에만 국한되어 있을 때 이기라고 합니다. 암이 좀 더 진행을 하여서 피막을 뚫고 나오고 또 정란까지 침범했을 때는 3기입니다. 전립선암이 주변 조직인 방광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또는 먼 장기까지 전이됐을 때 4기라고 합니다. 이런 국소 전립선암의 치료는 모든 암의 치료가 그렇듯이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가장 대표적인 치료입니다. 그런데 전립선암에서만 특별히 있는 것은 적극적 감시요법입니다. 이런 치료 방법들을 선택하는 데에는 암의 병기라든가 암세포의 분화도, 환자의 나이, 건강 상태, 치료의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수술을 보면 근치적 전립선 절제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암이 있는 전립선과 같이 붙어있는 정낭을 온전히 절제하고 방광과 요도를 다시 연결해 주는 것이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10년 이상의 기대 여명이 예상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술하는 방법은 과거에 많이 시행했던 대복 수술과 함께 최근에 많이 수술하는 로봇 수술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 로봇 수술의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약 300건 정도가 시행되었었는데 작년에는 960건으로 3배 이상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수술도 대개는 로봇 수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의 장점을 보면 확대된 시야에서 섬세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병증으로 되어 있는 요실금의 회복이 빠르고 성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출혈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술 도중에 수혈을 받는 게 적고 통증이 적어서 회복도 빠릅니다. 단점은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치료로 방사선 치료를 보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외부에서 방사선을 쪼여서 또는 전립선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넣어서 전립선이 죽으면서 그 안에 있는 암도 같이 죽게 하는 치료입니다. 이 치료는 마취나 수술의 위험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6주에서 8주간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수술과 마취 합병증을 피할 수 있고 요실금의 위험은 낮습니다. 짧게나마 성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기간이 길고 약 50%에서는 전립선 주변에 있는 방광과 직장이 방사선에 같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성기능도 같이 떨어집니다.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암이 재발해서 재치료를 위해 수술을 할 경우에 높은 합병증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좀 더 줄이고자 양성자 치료가 있는데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일종으로 양성자는 일정한 깊이에서만 방사선을 내기 때문에 그 주변의 조직에 손상이 적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암 치료에서는 없는 적극적 감시요법입니다. 이 적극적 감시요법의 목적은 저이염도의 전립선암 환자에서 치료를 늦춤으로써 잠재적인 치료의 부작용을 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질병의 경과를 적극적으로 관찰하다가 암이 진행하는 것이 발견되면 바로 완치를 위한 아까 말씀드린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인 감시요법의 기준을 새로 정하기 위해서 저를 포함한 국내 여러 병원에서 다기관으로 연구를 했는데 결국 우리나라의 통계에서는 다른 건 다 마찬가지인데
암 발견 조직이 2개 이하였으면 더 좋겠고 또 암 포함 비율이 20% 미만 이하일 때 좀 더 안전하게 적극적 감시호흡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극적 감시호흡법을 하는 방법은 전립선 특이항원을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시행하고 직장 수지 검사나 자기 공명 영상 MRI 그리고 전립선 조직 검사를 1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시행하여서 만약에 병이 조금이라도 진행한 것 같은 낌새가 보이면 바로 치료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런 적극적 감시호흡법을 하는 의 장점으로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근치적 치료, 수술과 방사선 치료에 의한 합병증 발생을 좀 지연시키거나 피할 수 있게 하고 그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에 삶의 질을 유지하고 단점으로는 병을 좀 더 늦게 치료하다 보니까 암의 진행이나 전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또한 암이 있는데 치료를 안 하고 그냥 지낸다는 것 자체가 환자한테 불안감을 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감시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혈액, 영상, 조직 검사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더 많이 시행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 적극적 감시호흡법을 했을 때 1년 동안 유지되는 확률이 85%이고 3년까지 유지되고 있는 환자는 60%에 속하며 5년까지 유지되고 있는 환자는 50%이고 그 이후까지 계속 유지되는 환자는 30~40%에 이릅니다. 30~40%는 어쩌면 치료를 안 하고 원래 갖고 있는 수명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 감시호흡법을 중간에 중단하게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이 진행한 게 발견되었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해야 되고요. 또 주기적인 검사와 조직 검사 등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었을 때 다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환자분이 암이 있는데 그걸 치료 안 하고 있다는 불안감, 이것도 상당히 커서 그 불안감을 갖고 지내는 게 더 힘들다. 그래서 치료를 하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전립선암의 치료는 암의 병기나 암세포의 분화도, 환자의 나이, 건강 상태, 치료의 부작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수술,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과 방사선 치료가 있고 전립선 암의 특징적인 치료로 적극적 감시호흡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감시호흡법을 하는 대상은 병이 전립선에만 국한되어 있고 암의 분화도가 온순하며 전립선 특이항원이 10 미만이고 암 발견 조직이 2개 이하일 때를 대상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비뇨기종양학회에서 홍보하는 남성 건강을 위협하는 전립선암 예방 5대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주일에 5회 이상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는다. 두 번째는 일주일 중 5일은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한다. 세 번째는 지방 함량이 높은 육류 섭취를 줄이고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네 번째는 50세 이상 남성은 연 1회 이상 전립선암 조기 검진을 받는다. 다섯 번째는 가족력이 있다면 40대부터 연 1회 이상 전립선암 조기 검진을 받는다입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